이번 편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작합니다. 일단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은 오로지 어떤 계약만? 그렇죠. 매매 계약만. 토지 매매, 건축물 매매, 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 시, 건, 택, 도공선, 빈집 이거죠. 주, 시, 건, 택, 도공산, 빈집, 주택법, 도시매축환경정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8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말하죠. 분양계약. 그다음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이 분양권 매매다. 그래서 8개의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매매.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법이 2개 있잖아요. 재건축법. 재건축법이 도시매축환경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가지 법이 우리 재건축법이잖아요. 재건축법. 그래서 이 정비법, 빈집법,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서 취득, 분양받은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 그 다음에 빈집법,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그 입주권의 매매다. 예를 들어 재건축하는데 3,000세대를 부시고 5,000세대 짓는다고. 그중에 2,000세대는 분양 신청했고 1,000세대는 분양 신청 안 했어. 2,000세대는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3,000세대는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러니 5,000세대 무슨 계약? 재건축 5,000세대 공급 계약, 그 다음에 3,000세대 일반 분양권 그 매매, 그 다음 2,000세대 입주권 매매다 이겁니다. 빈집법도 마찬가지야. 빈집법도 150세대 짓는데 그중에 100세대 조합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50세대 공급 계약, 그 다음에 50세대 분양권, 그 다음에 100세대 입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법 1번, 2번, 3번, 빈집법도 1번, 2번, 4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과 8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그 다음에 정비법, 입주권, 빈집법, 입주권의 매매, 이게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어떤 계약만? 매매계약만 신고하잖아. 매매계약. 뭐 교환이나 증여는 다 X, 교환계약 X, 증여도 다 X. 상가 토지 임대차 X고 사실 주택 임대차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따로 있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게 따로 있죠. 자, 경매 이런 거 다 X입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았어도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그거랑 별개 내용이에요. 허가 받아도 신고해야 돼요. 농지증 받아도 신고해야 돼요. 이게 말이 다르면 하는 거예요. 자, 30일. 그렇지. 뭐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30일. 신고 관청은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부동산 등 소지기관의 시군구인데 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만 시장이 중요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 물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도 들어가죠. 구가 설치됐으면 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니까 구가 없으면 시장이 등록한 신고관청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O 이렇게 되죠. 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O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여기에 신고한다면 X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B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했다면 어디가 신고해야지? B구에 신고하는 거지. 여기에다 신고하면 틀리는 거잖아 이게. 여기다 신고하면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거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럼 이제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 직거래일 때 일단 공동신고 원칙 한쪽 일방이 국가 등일 때 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공동신고. 일단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공동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데 법에 보면
누가 제출해라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나 내도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가도 되고 둘이 다 가도 말리진 않아요. 그러니 공동으로 제출 그러면 X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고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걸 뜻하는 거죠. 한쪽이 국가, 공공기관, 지방. 다시 국가, 공공기관, 지방.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앞에 이제 법의 이름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일 경우는 국가 등에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에 신고해야 되고 다른 상대방은 신고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X죠.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국가 등이 어떻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거야. 공동신고 아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금액을 높여달리 원한다고 얘는 원치 않고 그래서 아직 신고 안 할래. 신고를 거부했다 이거죠. 단도신고 가능하다 이거죠.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것까지 시험에 다 그대로 줍니다.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텐데 단독 신고할 땐 당연히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겠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이제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가 첨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첨부 서류가 있는 건 어디뿐이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 신고 사유서가 첨부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만 첨부 서류가 들어간다 이런 거. 자, 됐고 또 공동 신고를 하든 국가 등이 단독 신고를 하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를 하든 세 가지 전부 다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뭐 앞에 거 공동신고, 국가적인 단독신고도 낼 수 있는데 한쪽이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도인의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X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출 대행 다 세 가지 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직거래일 때, 자 공동 중개 거래일 때는 당연히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니까 당사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니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그럼 X죠. X. 또 개공과 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도 틀리는 거죠. 누구만 서명 날인? 당사자는 빠지고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거죠. 공동 중개했을 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고 역시 둘이 공동 중개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역시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단독 서명 날인한 신고서 또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 다 첨부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공이 혼자 신고하든 공동 중개에서 공동 신고하든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든 전부 다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 신고서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제출 대행하는 소공인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청에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위임장 이런 걸 내지 않는데 굳이 뭐 위임장을 내라 X 이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되는 편이고 자 됐어. 뭐 절차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자 이제 공통신고사항 우리 라면 끓이는 거 기억나죠? 공통신고사항이라는 것은 개인 간 거래든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든 법인과 법인 간 거래든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공통으로 신고할 거. 암기 코드 있죠. 암기 코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가 라면 끓일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젓가락을 들고 붙어야 되겠지. 개공이 인적사항 당연한데 중요한 건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야 된다는 점. 상호, 전화번호, 소재 이걸 시험에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라면 먹는 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날 라면을 3번 모여서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조건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라면의 종류가 이름이 뭐예요? 소지면. 소의 소재지 지번 지문 면적.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참 담백하죠. 얼마나 맛있길래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이거 금방 해요. 금방 외웁니다. 외우는데 이제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것도 좀 알고 가면 좋아요. 틀리게 나오는 것들은 권리관계,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이건 무려 3번이나 출제됐고 작년에는 개발 제한사항이 나오고 다 X, 기준시가 당연하지 실제 거래금액 신고하는 거니까 X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다음 이 공통신고사항에 플러스 추가로 신고할 것은 자 일단 법인 외의자니까 자연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할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 전부 다 주택만 들어가는 거죠. 상가 토지는 다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기 과외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가격 불문 다 모든 주택.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외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모든 주택. 6억 투기 조정, 6억 투기 조정일 땐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만 써내면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금액만 써내면 돼요. 그런데 다만 어디에서는 투기 과외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 투기 과외지구 아닌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건 첨부하지 않아요. 이게 비규제 6억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만 써내면 돼. 자금 조달 지급 방식만 써내면 돼. 되고 조정 대상 지역도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만 써내면 돼요. 되는데 투기 과외지구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라. 매수자가 입주할지 여부, 본인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 계획이다.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 좋아.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이거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이어서 이제 이번에도 올해 중요한 건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주택은 어떤 주택?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모든 주택, 울릉도, 독도 다 들어갑니다. 독도는 10이 없겠구나. 울릉도 다 들어갑니다. 가격 불문, 지역 불문.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 번째, 매도법인, 매수법인이 공통으로 다 신고해야 될 내용. 매도법인, 매수법인이 신고할 내용은 그 두 법인의 등기현황, 법인의 등기현황과 그 법인과 그 상대방 간의 관계. 법인과 법인이라면 둘이 같은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거나 친족 관계냐, 또 법인인데 상대방이 개인이거나, 개인일 때는 그 개인이 법인의 임원이거나 또는 친족 관계거나 이런 거. 자, 이런 관계를 신고하라 이거죠.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신고.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번 추가로 매수법인만 추가로 신고할 내용은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다만 또 어디에서만 투기 과외지구에서만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다. 좋아요.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외우셔요.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핵심 단어만 기억하면 돼.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신고할 건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관계. 매수법인 추가할 건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지급 방식. 다만 투기 과외지구는 증명 서류 첨부. 한쪽이 국가 등일 때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일 때는 이거 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현존하는 주택일 때만 신고한다. 현존하는 주택일 때만. 이걸 좀 더 정리해 본 것이 밑인데, 자, 신고사항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을 신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법인 외의자일 경우는 6억 투기 조정. 6억 투기 조정의 주택을 매수할 때, 그다음 법인일 때는 모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법인. 모든 주택의 매수법인. 그 다음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개인, 법인이든 법인 외의자든 어디 있는가 하면 오로지 투기 과외지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매수법인, 매수자와 매수법인만. 자, 됐어. 됐고. 다음 이어서 법인신고서라는 게 올해 또 만들어졌고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원래부터 있었고, 자,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서 해요. 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좀 적어보세요. 매도법인, 매수법인 모두 제출해요.
물론 주택일 때만 들어가는 건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고 매도법인, 매수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신고서는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뭘 신고하냐면 법인은 등기한원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어내는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 법인은 등기한원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신고를 했잖아요. 다 신고하기 때문에 매도법인, 매수법인은 전부 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낼 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내세요. 다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연인은 법인 외의자는 6억 투기 조정의 매수자. 그다음에 법인은 모든 주택의 매수법인. 이거죠. 모든 주택의 매수법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 이제 매수법인일 수도 있어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역시 함께 제출하세요. 그러면 주택의 매도 법인은 뭐 내야 돼? 주택의 매도 법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두 개 내면 되죠. 주택의 매수 법인은 석장 내는 거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내는 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자연인은 그 매수자 6억 투기 조정의 매수자일 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매도법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플러스 이거. 그다음에 주택의 매도법인은 이거죠. 매수법인은 이거 다 내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매수인이 단독이에요. 공동이 아니야. 이거 공동이라고 또 낸다고. 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법인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해서 제출할 일을 희망한다. 이 말은 보통 중개 거래일 때는 법인, 매도법인, 매수법인, 그리고 법인 외의자, 6억 투기 조정 이런 걸 이제 작성해서 개공한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개공이 이걸 함께 내면 되잖아요. 근데 개공이가 이걸 보는 게 싫은 거야. 싫을 때는 이걸 내가 분리해서 따로 낼게요. 이런 게 뭐예요? 분리 제출 희망이야. 분리 제출 희망이 되는 법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일부터 며칠, 30일 안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 제출 희망일 땐 매수인이 별도로 내는 거고 법인 매수인은 별도로 30일 안에 내는 것이고 근데 이번엔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낸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내겠다는 거. 내가 대신 갖다 내줄게요. 이거죠. 이럴 경우는 법인하고 매수인은 그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일부터 얼마 이내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나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 줘라. 제공해 줄 땐 25일. 내가 별도로 낼 때요 30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제공할 땐 25일, 별도 낼게요 30일. 됐어. 이렇게 신고했더니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누구예요?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 같은 국시죠. 이거 신고관청 이러면 틀려요. 신고관청 아닙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렇죠. 지체 없이 발급한다. 검증체계로 검증한 다음에 또 3번 올해 작년 2월 달에 신설된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의심스러우면 이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 조사할 때 국장이 직접도 가능하고 신고관청과 공동 실시도 가능하다. 국장 직접, 신고관청 공동 실시도 가능하다고요. 물론 신고관청도 단독 조사 다 가능해요. 이때는 이제 신고관청이 조사했다고 해요. 신고관청이 조사했으면은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보고받은 걸 취합해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이제 매월 한 번 보고하는 거잖아요. 매월 1회 보고하는 건데 뭐 이 문장이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틀린 일도 이렇게 내죠. 신고관청은 매월 1회 국장한테 보고해라 X. 이게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이런 일이 신고 내용 조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부터 그때 보고하고 이걸 모아서 매월 한 번 국장한테 보고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잖아요. 작성 요령 되게 잘 나오죠.
거래 당사자가 다수예요. 이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슨 란에다가 여기 주소란 체크하시고 성명란 아닙니다.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라. 거래 지분 비율 표시. 국적을 반드시 쓰는 건 누구? 그렇죠. 외국인. 또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다 표시하게 돼 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체크하게 돼 있죠. 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이란 란이 있어요. 여기는 쓰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모든 주택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 법인 외의자일 경우는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투기 과외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는 모든 주택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금조달 입주 계획란을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체크하는데 이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 제출인지 아까 별도 제출 30일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밖의 경우라는 건 안 낼 때지. 안 내는 경우는 뭐 해당 없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 지역에 소재하는 5억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제출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에 표시한다. 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어서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람 아니면 토지 건축물 취득하는 사람은 공통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 건축물 취득하는 사람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 공급계약과 여기 전매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돼. 자, 공급계약은 분양받는 거잖아요. 분양받는 거니까 시행사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한다. 여기 먼저 읽어볼게요. 전매라는 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을 표시한다. 이거 바꿔치기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매는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럼 안 어울리죠. 이건 분양받는 거잖아. 그럼 여기 공급 계약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좀 그럴싸하잖아. 이게 바꿔치기 가능하다. 바꿔서는 안 됐고 아직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등은 6번, 8번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출제했죠. 이거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일 경우 표시한다. 그다음 이어서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 보고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적어라. 그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되게 중요하죠. 집합 건축물은 어떤 면적만? 전용 면적. 여기 이제 공용 면적을 합산해 쓰세요. 그러면 X. 집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이거 바꿔치기 하죠. 그다음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은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다. 좋아요. 그다음에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때는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때는 뭐뭐 적어야 돼요? 분양 가격도 적고 발권이 확장된 선택 비용도 적고 추가 지불액도 적어라. 3개 다 적어야 돼. 3개를 각각 다 적어야 된다. 그다음에 종전 부동산날은 뭐 파는 사람만,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작성한다. 분양권 X. 분양권 MX입니다.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시사본도 되게 중요해요.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경우는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가격을 적을 때 부가세를 포함. 그렇죠. 우리 공급 분양받을 때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외의 거래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공급계약, 전매계약 외의 거래. 공급계약, 전매계약 외의 거래일 땐 부가세를 제외. 그렇죠. 쓸 필요 없죠. 다 이어서 해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했고요. 해지 신고는 누구의 의무? 거래 당사자 의무입니다. 개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으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몽땅 30일입니다. 30일 안에 신고한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에 따라 단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경우에는 개공이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공이가 거래 신고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공이가 해제된 확정되고 30일 안에 신고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X죠. 신고할 수 있다. 개공이 해제 신고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정정 신청할 수 있죠.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가 된 경우죠. 정정 신청 항목을 외우셔야 되죠.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주상사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여기 정정 신청의 지읒 전주도 지읒 이렇게 합니다. 지읒 지읒 정정은 전주야.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전 전화번호 또 주소 전화번호와 주소 그다음에 상사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 비대 거래 지분 비율 또 대지권 비율 비대 그다음에 건축물의 종류 토지 종류 이런 거 잘 안 내요. 그다음에 지목 지지면 지목과 거래 지분과 면적 여기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정정 신청은 검증 없이 무조건 바꿔줘요. 사소한 것들이라서 중요한 항목은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서 자, 위 내용이 신고 필증에 잘못 기재되었으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전주로 혼자 간다가 있죠. 당사자의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걸 정정할 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뭐. 전자문서를 할 때는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로 다 서명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죠. 한쪽이 한다는 거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다 안 됩니다. 뭐 성명, 이거 이미 정답 나왔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뭐 가격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죠. 가격. 토지 종류 아마 이건 안 될 겁니다. 장난 안 칠 거고 소재지 지번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요. 소재지 지번이 바뀌어버리면 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만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자 이제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죠. 아까는 신고 필증에 잘못 적혀 있는 거고 이거 신고 올바르게 신고한 이후에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변경신고는 미지면입니다. 아까 변경이니까 미지면 이렇게 합니다.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이 미지면이 공통입니다. 이 미지면 세 가지가 공통인데 아까 우리 위에서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이었잖아요. 지지면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세 가지 공통이라고. 공통. 물론 아까 본질은 달라요. 아까 신고를 잘못한 거고 이건 신고 내용이 변경된 거니까요. 미지면은 같아요. 항목이 같다고요.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그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 그다음에 거래 가격. 가격은 바뀔 수 있죠. 면적이 늘면 가격도 늘 테니까요. 가격도 됩니다. 돈 들어있는 건 변경 쪽입니다.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고 각각 지급일 다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이 뭐 되는 경우 변경되는데 일부가 뭐 될 때만 제외될 때만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추가되는 경우 안 되고 교체되는 경우 안 됩니다. 추가나 교체라는 것은 처음에 부동산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두 개로 늘었다 이거죠.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죠. 안 했잖아요. 하나 교체되는 것도 별표 없어지고 새로 들어왔으면 아예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거 해야죠. 추가나 교체는 안 됩니다. 일부가 제외될 때만. 일부 매수인의 제외, 그다음에 일부 부동산의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제외.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박스 형태로 잘 나옵니다. 자,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변경이 없는데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이게 거짓 신고에 우려가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은 그대로 가격만 바뀌었다는 건 의심스럽잖아요. 이 경우는 변경 신고서 낼 때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라. 서류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계약 전매에서 건설회사와 분양자 사이, 이 분양자는 현재 3,000명입니다. 3,000명. 이 사이에 거래 가격 중에 분양 가격과 선택 품목이 바뀔 때는 이 3,000명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때는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한데 이때도 가격이 바뀌는 거니까 입증 자료는 내라. 입증 자료는 내라. 추가 교체 안 되는 거 적어드렸고, 자 변경 신고 받고, 올해 신설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뭐 이번 6월달에 신설된 거잖아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사실상 주거용이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 중요하죠. 2번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니까 6천만 원은 아니에요.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신고합니다. 6천 초과, 30 초과.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신고하느냐? 신고하는 지역은 전국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군, 여기 자치구인데 여러분 자치구는 어디 있는 게 자치구예요? 특별시와 광역시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다시 써볼게요. 다시 써보면 일단 특별시 다 들어가지. 서울특별시 다 들어가. 전국의 모든 광역시 다 들어가요. 자치구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특시도 들어가. 특도도 다 들어가죠. 전국의 모든 시 다 들어가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자, 군만 남았는데 이 군은 여기 어디예요?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만 들어간다.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군은 다 신고하지 말라니. 거기만 빼고 다 하라는 뜻이에요. 서울특별시 전체 다 해라. 전국의 광역시 다 해라. 특시, 특도 다 해라. 그럼 시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군밖에 안 남았다고요. 근데 전국의 시는 다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잖아요. 시가 다 하는 거죠. 뭐 자치구 아닌 구도 다 하는 거죠. 뭐 자치구 아닌 구도 신고 다 하는 거야. 군만 남았는데 군은 이제 광역시, 경기도 군만 한다. 그 외에는 안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자, 됐고 별거 없어요. 공동신고 당연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주의할 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예 등장하잖아요. 30일 안에 신고, 공동신고해라. 공동신고해라.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쪽이 거부하면 역시 국토부령에 따라 단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필증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거래 신고 똑같아요. 구체적인 절차인데 신고 절차는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넣었어요. 국토부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니까 출제 확률은 아주 높진 않아요. 일단 공동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 제출해라 이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보통 둘이 만나 안 만나? 잘 안 만나고 계약하죠. 집주인이 멀리 살고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를 대리해서 계약서 많이 쓰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는 한쪽만 서명 날인을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떠는 날인해요. 이거 한쪽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날인한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그다음에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봐줄게요. 이런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둘 다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인해서 내야 돼. 한쪽이 국가 등일 때 빼고는요. 한쪽이 거부할 때만 단독 신고했잖아요. 근데 한쪽이 거부를 안 해도 한쪽만 단독 서명 날인 받아주겠다고. 이거는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 신고니까 그래 한쪽이 혼자 하세요. 그럼 계약서 내세요. 이렇게 하면 돼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은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을 제출해라. 국가 등에 신고할 때는 저는 2번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자계약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차리면 전부 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봐줄게. 전자계약 체결한 거니까 전자계약.
그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도 있고 해제 신고도 있어요. 보증금 차임 변경됩니다. 해제됐습니다. 이때도 변경, 해제 두 개 다 확정되고 30일. 당사자가 공동신고.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다 30일. 다 30일에 공동신고.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에 신고해야 되고 한쪽에 거부하면 단도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불증 발급해주고. 세 개 똑같다는 것만.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다 30일. 그다음 이쪽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는 결국 왜 도입했냐면 전입신고 안 하는 게 경우 있잖아요. 못하게 막기도 하고 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이게 전입신고 못하게 막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래 임대차 신고라도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듯이 전입신고하면 신고서 안 내야 된다고.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이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거야. 제출해라. 자, 전입신고할 때요. 확정일자 찍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변경신고 접수를 완료할 때는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확정일자를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는 한정하는 거죠.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신고, 변경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땐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계약서 제출된 경우에 됐어요. 자, 과태료 3천만 원 3개. 3자니까 3개입니다. 3천만 원 3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했습니다. 해지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불불자.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불불자. 불불자는 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 500만 원짜리는 줘요. 뭐게 좋냐고요? 과태료 싸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한이 30일 안에 신고 안 했다. 공동신고 거부한 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직거래일 때 한쪽이 거부하는 거지. 당사자인데 해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요 30일 안에 해지 신고 안 했다. 해지 신고 의무자는 누구? 당사자.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조장, 방조. 거짓 신고, 조장, 방조했다. 도와줬다 이거죠. 그럼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500 과태료. 거짓 제출했다.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것을 뭐한 자? 요구한 자. 줘요. 줘. 왜요. 다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5% 이하 뭐 이런 거죠. 5%의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인데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실제 거래 가격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실제 거래 가격이라 썼어요. 그냥 실제 거래 이런 것들을 거짓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 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죠.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그다음에 또 이 주택임대차 신고 100만 원 이하 올해 신설되겠죠. 100만 원 이하밖에 안 돼요.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신고, 해지 3개 다 들어가. 3개 다 안 해도 100. 거짓 신고해도 100이에요. 이거는 취득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이제 신고를 안 해도 100. 거짓 신고해도 100. 변경 신고도 100. 해지 신고도 전부 다 100이다. 전부 다 100. 전부 다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 3천만 원 몇 개? 3개, 500짜리 5개, 5% 2개.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1개. 그러면 자, 3천만 원짜리 3개.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5개. 5개. 5%짜리 2개. 2개. 3천이니까 3개, 500에 5개. 이거 5%짜리 이거 5를 뒤집었으면 2잖아. 2개.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1개. 그러면 총 11개죠. 3개, 5개, 2개, 11개. 11개 중에 자진신고 감면. 자진신고 감면 사유 이냐 아니냐. 자, 아닌 걸 기억하는 게 낫죠. 아니, 자진신고 감면 사유 과태료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사유가 아닌 걸 기억해야지. 아닌 거. 왜 3천?
여기 조외 이거 그다음에 3천 불구하고 자료 이 세 개는 이 네 개는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해지 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신고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했는데 거짓 신고했다. 다음 외의 자료. 외 3천. 외 3천은 자진신고 감면 사유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나머지 자진신고 감면 사유인 건데 이 자진신고라는 건 두 명, 세 명이 함께 위반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진신고에서 면제되고 나머지 과태료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신고에 대한 예방 차원이란 말이지. 적어도 두 명, 세 명이 함께 위반하는 것들이에요. 함께 위반하는 것들. 예를 들어 보자고요. 두 사람이 함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죠. 함께 하지 아니한 겁니다. 당사자가 역시 해지 신고 둘이 하지 아니한 겁니다. 두 명, 세 명 위반한 거라고. 둘이 위반했어 지금.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도와줬더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죠. 이것이 이제 이쪽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셋이 같이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니네 둘이 신고해라. 니네 둘이 이게 신고해라라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도와줬더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잖아요. 셋이 위반한 거죠. 셋이 위반한 거고 이번에는 어디 있어요? 여기 4번하고 5번. 4번하고 5번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요구했죠. 거짓 신고를 요구했더니 개공이가 거짓 신고한 거잖아요. 거짓 신고한 거죠. 함께 위반한 것들이죠. 거짓 신고를 요구했더니 개공이 신고 의무자인데 실제 거짓 신고했죠. 두 명, 세 명이 같이 위반한 것들이라고. 마찬가지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신고, 해지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같이 위반한 것들이잖아. 적어도 두 명, 세 명이 함께 위반한 것들에 대해서 자진신고 감면이 되는 거다. 감면 사유 아닌 거 4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구나.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아예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을 때는 50%를 감경해 주는구나. 그럼 자진신고하는 것도 과거 1년 동안 자진신고해서 무려 3번이나 감경 면제를 받으면 더 이상 감면해 주지는 않는 거구나. 이 정도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방에 다 마쳤고 자, 다음 시간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이쪽으로 합니다.